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GH6. 우선 스펙 설명하기 전에 언박싱부터 해볼게요. 미리 열어봤어요. 제가 언박싱 촬영을 했었는데 푸티지가 되게 이상하게 나와가지고 그거는 버리고 새로 그냥 열어보면서 어떤 게 들어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을 제가 해드릴게요. 설명서는 저는 안 보고요. 일단 제일 중요한 바디. 일단 제일 처음에 제가 눈에 띈 거는 여기 펜이 달려있고, 그리고 스위블인데 틸트도 되고 스위블도 되고, 뭐 버튼은 사실 특이한 점이 없어요. 그냥 녹화 버튼 여기랑 여기에도 녹화 버튼이 있는 거. 그리고 GH6의 다른 점이 여기 CF 카드 슬롯이 있어요. 이게 왜 있는지는 나중에 스펙 보면은 아마 납득이 가실 건데, 그리고 간혹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CF 카드 B타입이고 XQD 안 돼요. XQD는 인식이 안 돼요, 이 카메라에. CF 익스프레스 카드만 된다는 거. 128기가에 20만원이 훌쩍 넘는 되게 무서운 사악한 가격인데, 그리고 카드만 사면 안 되고 이거 리더기가 꼭 필요해요. 구성품은 바디, 그리고 충전 케이블, 충전기, 배터리 충전기, 스트랩, 타임코드용 케이블, 그리고 설명서.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전에 봤었는데 이런 식으로 끼우면은 선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케이지인가 봐요. 근데 이게 플라스틱이라서 파손될 위험이 있다는 거. 근데 없는 거보단 나으니까 이런 거 좋네요. 근데 전작인 GH5 시리즈 있잖아요, 그 마크2라든가 그런 것들하고 디자인이 좀 바뀌었어요. 좀 더 각진 디자인이에요. GH5보다 각진 디자인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디자인이 훨씬 더 이쁜 것 같아요.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저는 작년 4월부터 파나소닉 제품으로 촬영을 해왔어요. 뭐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는데 저도 제가 파나소닉 제품을 사용하게 될 줄은 몰랐죠. 그때 당시에는 미러리스 최초로 4K 10비트가 되는 그 GH5라는 녀석 있죠. 그게 있어도 AF가 느리다는 얘기를 듣고서 사용해보지도 않고 그냥 리스트에서 제외를 시켰는데, 작년에 클라이언트께서 시네마 카메라로 찍은 듯한 그런 시네마틱한 질감을 내달라고 요청이 들어왔어요. 근데 예산은 좀 한정적이고, 그래서 생각난 바디가 루믹스 S5. 뭐 소문으로 들었던 그런 AF가 진짜 느리다, 이거는 너무 못쓴다. 막상 사용해보니까 AF가 쓸만하고, 근데 스펙이 좋은데 제가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미러리스 중에 제일 시네마틱한 질감이 나오는 게 루믹스예요. 그때부터 빠져가지고 이제 정착을 하게 됐죠, 루믹스에. 근데 이번에 정말 기다렸던 바디가 나왔어요. 얘예요, GH6. When I'm down and tired, I look up, think of my... 우선 GH6를 이제 살펴보기 전에 좀 제가 궁금했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궁금했던 거, AF 방식, 그거를 먼저 살펴봐야 되는데, 콘트라스트 방식입니다. 위상차 AF를 좀 기대를 했었는데 GH6에서는 좀 그래도 그런 걸 넣어주지 않을까 했는데, 콘트라스트 방식. 왜 계속 이거를 고집하는지 저는 아직까지 의문이고, 지금 제가 파나소닉 앰버서더로 활동을 하고 촬영하는 거고, 실제로 루믹스 바디를 사용하는 유저로서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건데 왜 이렇게 고집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고, 스펙 진짜 레전드급으로 나왔는데 너무 아쉬운데, 하지만 GH6로 촬영한 영상을 보면 아쉬운 마음은 금세 사라집니다.
다이나믹 레인지, 색감, 질감, 화질, 디테일. 영화 같은 영상을 찍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영화를 찍을 수 있다는 것. 이 정도면 미러리스보다 시네마 카메라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 때문에 진짜 미워할 수가 없고 포기할 수가 없어요. 저는 영상 제작자라서 영상의 디테일의 차이를 알기 때문에 콘트라스트 방식 AF여도 제가 여전히 사용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많은 분들이 GH6의 스펙을 좀 궁금해 하셨을 것 같은데 카메라 스펙 보고 제가 가슴이 이렇게 뛰어본 적이 정말 오랜만인 것 같아요. 우선 프로레즈가 촬영이 됩니다. 외장 레코더 없이. 저 사실 이거 처음 언박싱 할 때 프로레즈가 촬영된다는 걸 몰랐어요. 저는 GH6에 대한 스펙을 진짜 전혀 몰랐고. 프로세스 뭐? 아 이게 맞아? 이거 진짜 맞아? 얼마에 나오려고 그러지? 야 중건아, 어? 야 스펙 미쳤다. 레코더가 있어. 그것도 막 100만원짜리인데 그게 있어야 찍을 수 있는 카메라가 있어. 근데 이거 내가 잘못한 걸 수 있는데 잠깐 봤거든? 이거 혼자서 그게 돼. 세핑이라서 좋아. 세핑 이거는 말이 안 돼. 그래서 냉각 팬이 있었고 CF 카드 슬롯이 있었던 거예요. 일반 유저들이 좀 사용할 때는 너무 용량이 너무 크다, 못 사용하겠다 이러실 수도 있어요. 특히 화장품 광고 때는 필수로 들어가서 저는 외장 레코더를 달고 촬영을 하거든요. 근데 이 녀석은 외장 레코더 따로 없이 혼자서 촬영이 가능한데, 근데 그런 상업 촬영 외에는 저는 사용하진 않을 것 같은데 용량이 너무 커서 촬영하는 것보다 약간 색보정에 더 재미를 느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는 정말 솔깃한 스펙이라고 생각을 해요. GH6의 최대 사양은 5.7K에다가 프로레즈. 근데 이 사양보다 실제로는 더 많이 사용할 것 같은 사양은 4K 10비트입니다. 용량 대비 퀄리티가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하고 SD 카드로 녹화가 돼요. CF 익스프레스를 껴서 촬영을 해야 되는데 그 카드가 정말 비싸요. 너무 비싸요. 그리고 온라이하고 롱지오피가 지원이 돼서 상황에 따라서 선택이 가능하고, 저 개인적으로 효율성이 제일 좋은 거는 롱지오피라고 생각을 합니다. 용량과 퀄리티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그런 밸런스 좋은 스펙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 역시 뮤직비디오에도 저는 4K 10비트로 롱지오피로 온라이 말고 그렇게 찍기도 해요. 그 외에도 설정할 수 있는 게 정말 많아가지고 상황에 따라서 섬세하게 설정이 가능해요. 지금 영상 같은 경우, 유튜브 촬영 같은 경우는 4K 8비트로 촬영을 해요. 8비트로도 충분히 파나소닉은 영화 같은 질감을 내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프로레즈 정말 놀라운 스펙이라서 너무 놀랬지만 제일 기본인 거 있잖아요. 4K 8비트 24프레임 이게 안 되면은 의미가 없고, 4K 10비트 24프레임, 30프레임, 60프레임, 120프레임, FHD 10비트 240프레임 그 다음에 이것까지 있는 상태에서 프로레즈가 있으면은 와 소리 나죠. 우선 기본적인 스펙이 다 들어있는 상태에서 프로레즈가 또 가능하니까 그거에 놀란 거지, 사실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거는 4K라는 거. 제가 정말 놀랐던 거는 프로레즈지만 제일 기다렸던 거는 따로 있어요. 4K 420 10비트 120프레임, FHD 422 10비트 240프레임. 제가 제일 기다렸던 스펙이었고, 슬로우 모션은 정말 몽환적인 느낌을 연출할 때 꼭 필요한 기능이에요. 거의 치트키인데 4K 10비트 120프레임은 정말 많이 사용할 것 같고, FHD 10비트를 설정하면 240프레임을 얻을 수 있지만 4K보다는 한 단계 좀 화질이 낮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2022년에 FHD를 사용한다고 이럴 수 있지만 파나소닉 FHD는 사실 정말 좋은 편에 속해요. FHD 화질이 정말 좋다는 건 정말 사용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는 거예요.
situations instead of always thinking to liberate combinations. Why don't you look at yourself in the mirror and make a relation? 여기를 보지 말고 이것도 정말 놀라운 스펙인데 여길 봐야 돼요. 여기 FHD 화질이 좋고 4K 8비트가 찍히면서 단계별로 올라갈 수 있고 그 다음에 프로레지까지 찍힌다. 이러면 정말 놀라운 바디인데 GH6 정말 잘 만든 바디 같아요. 제가 파나소닉 스펙 중에 제일 좋아하는 스펙이 있는데 이 점이 제가 파나소닉을 사용하는 이유죠. 전에 영상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네마틱한 질감 그리고 브이로그 사용 시 정말 넓은 DR 이것 때문에 사용하는 게 정말 커요. GH6도 뭐 당연하게도 12스탑의 다이내믹 레인지를 얻을 수 있고 DR도 중요하지만 정말 설명할 수 없는 영화 같은 질감이 나와요. 색 보정을 다 하면은. 근데 이번에 기능이 하나가 추가됐더라고요. 뭐였지? 다이내믹 레인지 부스트 13스탑 이상으로 좀 증가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건 좀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최저 ISO가 2000이에요. 그리고 최고 프레임은 60프레임이고 저는 뭐 이걸 굳이 써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뭐 야간 촬영에는 좀 할만하겠네요. 그리고 제가 사용하는 이유 중 하나가 손떨방. GH5가 손떨방으로 정말 유명했는데 근데 이거 막 그냥 이렇게 들고 다녀도 진짜 안 흔들린다. 원래 그런 걸로 유명해. 손떨방 죽이는데. 손떨방이 7.5스탑이라서 뭐 어떤 렌즈를 껴도 정말 망원 렌즈를 껴도 정말 흔들림 없는 안정적인 영상을 얻을 수가 있고 손떨방이 좋으면은 마음이 편해져요. 만약에 손떨방이 안 좋으면은 제 성격상 조그만한 짐벌이라도 가져가요. 상황에 따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짐벌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가지고 가도 상황에 따라서 이때는 좀 짐벌을 사용하고 싶은데 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파나소닉 제품을 사용할 때는 그 걱정은 없어요. 근데 GH6는 특히 더 그럴 것 같고 마이크로 포서드 센서는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센서 크기가 작아요. 그래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댓글로도 좀 질문을 주셨는데 센서가 작으면 막 노이즈가 많이 끼나요? 뭐 노이즈 많이 끼면 어쩌죠? 4K를 정말 많이 주고 싶은데 풀프레임으로 넘어가야 될까요? 이런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꽤 있었어요. 이거는 제가 실험을 해봤는데 일부러 노이즈를 극대화하기 위해 육안으로 봐도 아주 어두운 새벽 3시에 촬영을 진행하였습니다. Then I try so bad to fulfill my 아무래도 마포 센서이기 때문에 풀프레임 센서보다는 부족하지만 전작인 GH5보다 상당히 좋아져서 마포 센서인 걸 감안했을 때 노이즈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about a bus ride. See how they all add up to nothing. But when my eyes look up, I ISO 1600, 2000, 1600, 2000, 3200, 4000, 3200, 4000. think of my ancestor. 예전부터 뭐 생각해 왔던 건데 ISO를 최대로 높여서 촬영할 때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항상 해왔어요. 저는 전에 쓰던 바디도 노이즈 억제력이 그렇게 좋지 않은 바디를 써왔을 때도 그런 걱정은 안 했었거든요. 그냥 밝은 렌즈를 착용하고 조명을 쐬면은 지금 되게 어둡거든요, 사실. 근데 지금 어두워 보이진 않죠, 화면에. 근데 실제로는 정말 어두워요. 그래서 GH6뿐만 아니라 이거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2022년, 2021년에 나온 바디들은 노이즈 억제력이 정말 강해서 크롭 바디든 풀프레임 바디든 노이즈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촬영만 잘 하시면 돼요. 촬영만 조명 세팅하고. 근데 보케는 달라요. 보케는 무조건 풀프레임이 유리해요. 배경 흐림 말하는 거예요. 센서 크기가 작기 때문에 풀프레임보다 아무래도 보케는 좀 떨어질 수 있어요.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풀프레임 바디에다가 그 1.2 렌즈를 껴서 보케를 정말 극대화하고 그렇게 촬영하면은 무슨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물론 사진에서는 예외예요. 사진은 순간에 포착해서 감상을 하는 거기 때문에
복해가 많으면 정말 좋죠. 몽환적인 느낌이 나고. 근데 시간과 메시지를 담는 영상에서는 그렇게 극대화된 복해가 과연 필요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물론 웹드라마, 뭐 엄청 샤방샤방한 광고 이런 영상에는 복해가, 그러니까 극대화되는 그런 복해가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근데 사실 다큐멘터리 같은 경우는 오히려 심도를 깊게 해서 촬영을 하거든요. 뮤직비디오 같은 경우에도 좀 심도를 깊게 해서 촬영할 때도 있고, 그리고 이 센서라고 해서 복해를 못 주는 것도 아니에요. 1.2 42mm일 거예요. 42.5인가? 그 렌즈를 끼고 촬영하면은 복해가 정말 이쁘게 나요. 저는 그 정도의 복해면은 너무 충분하고도 남는데, 오히려 메시지나 뭐 색감이나 그런 거보다 렌즈나 복해에 집착하는 분들을 제가 몇몇 봤거든요. 우선순위가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해서 만약에 복해가 1순위다 그러면은 풀프레임으로 가시는 게 맞아요.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영상에는, 사진 말고 영상에는 극대화된 복해는 사실 그렇게 의미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은 뭐 생각이 나중엔 바뀔 수도 있는데 지금은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리고 1.2 렌즈 끼면 복해 심하게 줄 수도 있고. When I'm down and tired, I look up, think of my 요즘에 외국 인스타 계정에서 이런 밈이 좀 유행을 해요. 영상 관련 계정인데 비디오그래퍼 그리고 시네마토그래퍼의 차이, 이런 거를 좀 유머스럽게 표현하는 그런 짤들이 굉장히 유행을 했었어요. 저는 되게 재밌게 봤는데 조금 씁쓸했던 게 뭐냐면은, 사진 속에는 물론 재미로 보는 거지만 비디오그래퍼를 좀 깎아내리는 그런 류의 유머라서 정말 재밌다가도 요즘 비디오그래퍼는 이렇게 비춰지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이유를 제가 짐작을 해보자면은 요즘에는 영상 관련 직업의 벽이 좀 낮아졌잖아요. 요즘은 100만원짜리 카메라로도 그냥 정말 선명한 4K가 찍히니까, 그래서 벽이 낮아져서 영상에 대한 직업을 생각하고 있으신 분들이 되게 많아진 것 같아요. 물론 저도 그랬고, 몇몇 분들은 제 영상 보고 많이 배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너무 좀 뿌듯하고 감사해서 저는 이런 현상이 너무너무 좋은데, 기쁘고 좋은데, 이게 부작용이 있더라고요. 그냥 버튼 한 번만 누르면은 정말 화질 좋은, 정말 좋은 푸티지를 쉽게 얻을 수 있으니까 촬영 구도라는가 아니면 다이내믹 레인지가 뭔지도 모르고, 그리고 렌즈 화각, 렌즈를 어떤 상황에 사용하는지 좀 모르시는 분들도 꽤 좀 봤어요. 촬영만 하고 좀 편집한 영상, 그냥 컷 편집 그렇게 촬영하고 이게 이제 포트폴리오다라고 보여주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그런 분들이 좀 감독이란 타이틀은 좀 너무 무겁고, 나는 감독은 아니고 어떤 호칭이 좋을까 하다가 비디오그래퍼가 좋겠다, 비디오그래퍼로 하자 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비디오그래퍼라고 소개해 주시는 분들도 있으셨어요. 카메라에 관심 갖고 영상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많아지면 저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데, 시네마틱 여행 영상 이런 것도 되게 유행을 했던 적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이제는 점점 많아지니까 해외에서는 이거를 따로 분류하고 싶었나 봐요. 뭐 너네가 이제 미러리스로 촬영하지만 우리는 여기다가 케이지를 붙이고 더 전문적으로 화각을 잡고 우리는 색감을 영화같이 한다, 너네와 우리는 좀 이렇게 차이가 있다 라는 거를 제가 예상한 바로는 그렇게 그냥 유머러스하게 표현을 한 것 같은데, 이런 사진들을 보면서 진짜 기분이 묘했던 게, 저도 처음엔 그랬거든요. 진짜 뭐 시네마틱한 질감? 다이내믹 레인지? 그런 거 필요 없고 일단은 4K가 찍히는데 조그마한 카메라로 그냥 제주도 가서 4K 되는 카메라로 찍고 막 휙휙 트랜지션 확확 그런 영상을 이제 올리고, 나 좀 영상 실력 좀 괜찮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랬던 적이 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이제 기회가 오고 진짜 업으로 삼게 되고 광고나 뮤직비디오 촬영하고 이렇게 해서 점점 습득되는 게 많고 경험이 많아지다 보니까 뭐 경험이 많아봤자 몇 년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많이 촬영해보고 작품을 만들어 오니까 시야가 넓어지더라고요. 질감의 차이를 알게 되고 영상의 퀄리티의 차이도 알게 되고, 렌즈가 같은 화각 같은 조리개라도 가격이 천차만별이잖아요. 그게 왜 그런지도 알게 되고 정말 작은 디테일도 볼 줄 알게 돼요. 막 카메라 스펙이 안 나오는 그런 것들도 볼 수 있게 돼서, 그래서 진짜 GH6 보고 정말 좋은 카메라가 나왔다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작은 디테일마저 너무 좋아서. 저는 좀 바램이지만 꼭 파나소닉 제품이 아니어도 보는 시야가 넓어져서 좀 많은 카메라를 사용해 보면서
아 이런 차이가 있구나. 4K 선명한 미러리스로 찍은 것도 좋은데 로우 파일도 사용해보고 좀 많은 카메라 사용해보면서 좀 장점도 많이 알아가면서 실력을 좀 쌓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자면은 저는 과연 이 바디가 좀 나중에 돼도 GH6 아직도 현역인가요? 라고 말할 날이 올까 싶을 만큼 너무 좋은 연기가 만들어져서 정말 영상에는 정말 빠지지 않는 스펙이거든요. 그냥 다 넣어줬고 뭐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질감이 영화 같은 질감이 나오니까 이거는 미러리스가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진짜 시네마 미러리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정말 시네마틱한 영상에 최적화된 카메라라고 생각이 들고 저는 이거 살 것 같아요. 내돈내산으로 하나 더 들어올 것 같은데 이건 사야지. 오늘 영상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그러면 지금까지 필름메이커 핀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도 좀 좋은 영상들로 가져올게요. 요즘 너무 안 올렸으니까 열일 해야죠. 그러면은 안녕. Many complications. Instead of always thinking to liberate a combination.